요즘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늘고 헬스장을 못 가던 분도 헬스장 다시 다니고, 제 주변에 뭐 마라톤을 요새 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운동을 할 때랑 다르게 다시 예전처럼 운동장을 세 바퀴 돌았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서 뒤꿈치가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뒤꿈치가 아픈 병, 이게 짧을 때는 병이 아니고요, 사라지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 족저근막염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꽤 많은 사람들은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족저근막염은 생각보다 많이 아프고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진단명도 환자분들이 다 알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이 꽤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병원을 다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몇 달 동안 아팠는데 한 1년 동안 아프다가 저절로 나았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더 낫질 않아요 라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라고 하면 발바닥 피부 바로 아래에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쫙 있어요.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 끝까지 옵니다. 교과서에는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족저근막,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인대가 콜라겐 변성이 생기면서 인대가 변화하여서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잘 낫지도 않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치료법에 어떻게 써 있냐, 수개월간 잘 낫지 않는데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기다려보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 체외 충격파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주사는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수개월 동안 아파야 된다는 걸 일단 수긍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발을 디뎌야 되는데 아파서 발을 못 디뎌요. 족저근막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침대에 앉아서 발을 주무르고 있어요. 디디면 아플 텐데 한참 주무른 다음에 발을 디뎌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나 이거 빨리 치료해서 좀 일도 열심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수개월을 환자한테 제가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교과서대로 원래 이제 치료를 합니다. 물론 전 아니고요. 교과서대로 환자분들이 이제 정형외과나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체외 충격파를 막 열심히 받아요. 체외 충격파 받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막 3번씩 가서 뒤꿈치에 막 받습니다. 막 때려요. 돈도 비싸요.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몇 달 동안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주사를 또 맞아요. DNA, 프롤로 이런 재생주사를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다. 또 낫질 않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맞았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되게 좋아졌는데 얼마 안 가고 또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인이 뒤꿈치에만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가 없다. 뒤꿈치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는데 안 나을 수가 없다. 이거는 족저근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환자분들을 진료를 보고 치료를 많이 하는데,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원인이 저는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잘 안 낫는 첫 번째 원인은 족저근막에 딱 붙어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짧은 발가락 굽힘근이라 그래요. 짧은 발가락 굽힘근은 족저근막에 딱 붙어 있으면서 뒤꿈치에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위치 바로 깊이, 바로 밑에 짧은 발가락 굽힘근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짧은 발가락 굽힘근이 뭉쳐서 염증이 생기면 어떻다?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짧은 발가락 굽힘근을 치료해요. 여기 치료하는 게 아니고, 뒤꿈치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짧은 발가락 굽힘근에 치료합니다. 환자가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족저근막에 콜라겐 변성이 생겨서 아픈 게 아니고 짧은 발가락 굽힘근이 뭉쳐서 부착부가 통증이 생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잘 치료가 안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짧은 엄지발가락 굽힘근. 이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이 뭉치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뒤꿈치를 먹여 살리는 신경이 종아리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박스터 신경이라고 하는데, 짧은 엄지 굽힘근을 지나쳐서 뒤꿈치로 갑니다. 짧은 엄지 굽힘근이 뭉치면 박스터 신경을 누르겠죠. 박스터 신경이 눌리면 뒤꿈치 혈액순환이 저절로 떨어져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표현할 때 정확히 뒤꿈치라고 표현을 안 하고 뒤꿈치보다 약간 엄지 쪽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단을 저는 족저근막염이라고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병도 틀려요. 이걸 박스터 신경병이라고 하는 건데 족저근막염과 굉장히 헷갈립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엄지발가락 굽힘근만 치료해도 족저근막염 같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가 잘 안 되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 근육,
가자미 근육은 다리에서 내려가는 경골신경이라는 신경이 가자미 근육을 사이로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서 발바닥 뒤꿈치까지 먹여 살려요. 실제로 감각도 담당하고 가자미 근이 경골신경이라는 걸 누르면은 뒤꿈치가 저절로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데 뒤꿈치를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까요? 그래서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뭉쳐있는 사람은 뒤꿈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꿈치로 가는 혈액순환이 회복이 되면서 치료가 되겠죠. 잘 안 낫는 원인 3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진단은 족저근막염이에요. 염증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짧은 엄지 굽힘근, 어떤 경우는 짧은 발가락 굽힘근만 해결해줘도 저절로 낫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종아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은 인대에 그냥 염증이 생기는 아주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뭉쳐서 잡아당기고 근육이 뭉쳐서 신경을 누르는 복잡한 질환인데, 말은 족저근막염 되게 쉽잖아요. 인대의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니까 진료가 제대로 안 되고 환자들은 몇 달 동안 아프고 병원을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뒤꿈치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뭘 해볼까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발이 생겼는데 뒤꿈치를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짧은 발가락 굽힘근을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우리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발 아치 오목한 부분을 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리 위에 올려놓고 하기도 하고요. 공 밟는 거 많이 보셨죠? 골프공은 좀 아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테니스공 발로 비벼주는 발바닥 아치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내가 좀 뒤꿈치를 만져봤더니 나는 완전 뒤쪽이 아니고 약간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다. 이 옆에 있는 살이 나는 아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마사지를 엄지발가락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이 통통한 근육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 엄지손가락처럼 엄지발가락 쪽에도 있어요.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는 평소에 뒤꿈치가 아픈데 그 전부터 종아리가 쥐가 나거나 아팠다. 그런 분들은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가자미근 스트레칭을 합니다. 보통 냉장고를 밀면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꺾어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하해 드리는 거는 집에서 스트레칭 보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팔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효과도 좋습니다. 발목을 각도를 이렇게 충분히 꺾어줄 수 있는 이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기구를 팝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에도 좋고 뒤꿈치 건강에도 좋은 발목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발을 써요. 걸어 다니고 점프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됩니다. 수십 년간 사용을 하다 보면 발도 고장이 나고 종아리도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혈액순환도 떨어지면서 생기는 아주 고질적인 만성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교과서에도 써있고 환자분들도 몇 달 동안 아픈 뒤에나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잘 좋아지는 게 맞나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주사 안 하고 도수 치료만 했는데 환자분이 좋아져서 와요. 저한테 진료를. 왜 이게 좋아지지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찾아옵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 3가지 잘 안 낫는 이유들을 저희는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이 환자가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았구나, 이걸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합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생각해서 환자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환자를 되게 힘들게 하고 몇 달 동안 아프고 겪어보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족저근막염이라는데 나 안 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원인을 잘 찾아서 맞춰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치료에 앞서서 환자의 아픈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